자, 여러분들 은퇴를 생각하신다면, 은퇴란 그 단어를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은퇴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많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은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구독자분께서도 비자발적으로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시점이셨어요. 자, 앞둔 그런 시점. 불안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불안함의 그 근원적인 원인들은 지금 해당되는 지금 직장에 있는 그 비용만큼 나오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그 상담 전달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상담 전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세가 된 외벌이 가장입니다. 유튜브에서 재테크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궁금증은 재테크 과연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배워야 하며 위험하지 않은 적절한 전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되겠는가입니다. 자, 일단 44세셨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자, 부동산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잃는다고 하게 되면 이제 회복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조언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산 상황은 현재 월 수입은 7에서 800이고요. 현재 생활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 생활비, 자녀 사교육비 등을 제하면 실제 생활은 넉넉한 부분은 없게 생활하고요. 사교육비가 비중이 큰데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크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도 아니고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인데 경기도 안 좋고 세금이나 최저임금 문제 또 제 건강상의 이유로 앞으로 2, 3년 뒤면 비자발적 은퇴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면 18억 정도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3억 정도 있어서 다 처분하면 14에서 15억 정도 될 듯한데 내일 당장 처분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5년 뒤에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면 이제 이것을 재테크 해야 합니다. 자, 비장하지 않겠습니까? 제 투자 경력이라 할 것은 없고요. 주식을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하다 크게 손실 내고 다시 2016년부터 해서 2017년도에는 수익을 냈다가 다시 불려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 경력은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사는 집을 사본 것이 부동산 거래의 전부입니다. 재테크 자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전달 주셨습니다. 자, 은퇴가 이제 가시적이죠. 가시권 내에 왔습니다.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자, 2, 3년 뒤에 건강상의 문제였어요.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자, 그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자,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라는 측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오는 그 사항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해당되는 700에서 800만큼에 해당되는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자,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잃으면 안 돼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굉장히 다 물려 있으시죠. 자, 주식 같은 경우 잃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임입니다. 자, 다행히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 15억 정도에 해당되는 투자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절대 잃을 수가 있는 그 투자에 집중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길 수 있는 보수적인 그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집중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700에서 800만큼 현금 구조 만드셔야 되죠. 자, 800을 연수익으로 바꾸면 9,600이죠. 그럼 15억을 자, 7%로 바꾼다. 수익률 7%로 바꾼다면 얼마인가요? 자, 1년에 1억 500입니다. 자,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사실 얼추 떨어지죠. 충분하게 그 커버가 되면서도 이게 저축까지 할 수 있는, 심지어 저축까지 할 수 있는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해당되는 부동산에 본인 스스로도 거주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그래서 7%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될 부동산 경력이 거의 없으시고 경험도 없으시고, 자, 이 지금의 아파트를 샀던 그 경험만 있으신데 굉장히 많이 오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동산이랑 이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았는데 또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조금 더 해당되는 부분에 투자만 하셨다라면 더 큰 성과가 있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부동산 경력이 없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좀 짜잘한 걸로, 좀 작은 걸로 이 경험을 쌓고 그 다음 번째에 소형 빌딩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발품을 엄청나게 팔아서 2, 3년 정도가 이제는 은퇴까지 남아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발품 엄청 파셔서 자, 소형 빌딩을 보러 다니는 그 발품 파시는 그 부분으로 최적의 투자를 하시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소형 빌딩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냐면, 자, 일단 은퇴를 했었을 때의 생활비를 바로 커버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촉박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돈이 있으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규모에 맞는 투자가 있는데 소형 빌딩 같은 경우도 잘 찾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수익률, 시세 차익 플러스 그리고 임대 수익까지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이 경험을 쌓는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 보이겠지만 한 채를 관리를 했었을 때 그 문제들을 다루는 그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세입자 관리라든가 연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제 부분, 해당되는 보유하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하는 그 노하우들은 한 채에서 충분한 경험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형 아파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에 해당되는 그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린 적이 있죠. 심지어 제 후배도 10% 이상의 작년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고, 구독자분께서도 그런 곳이 있는데 투자를 해도 되냐라는 그 질문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도 그 10%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품 굉장히 파셔야 된다라는, 손품 파셔가지고 수익률 높은 그 소형 아파트 전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셔서 한번 투자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 원거리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원거리 관리가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지도 않거든요. 자, 이런 원거리 관리가 된다라고 하긴 빌딩 관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좀 하드 트레이닝일 수도 있겠지만 한 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채 투자를 하고 1년에 한 2채 정도, 상반기 한 채, 하반기 한 채, 총 한 3채 정도를 관리해 보시라. 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관리하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소형 빌딩으로 가신다라는 거죠. 소형 빌딩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빌딩에 대한 투자 눈은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 투자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자, 빌딩을 최소 10군데 이상을 발품을 파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물건들을 하나를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비교 대조군들이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해당되는 그 빌딩들을 하나하나 보는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기록하시라. 꼼꼼하게 기록해서 이 데이터를 쌓으시라. 그리고 난 다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이상에 보는 그 빌딩들은 어떠한 빌딩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고 낮고 부분들에 의해서 판단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봐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봐봤던 그 빌딩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제 추천 방법인데요. 이런 누적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빌딩을 볼 수 있는 눈들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수익률을 한 신규 빌딩을 보는 그 과정에서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부 시설을 본다고 했을 때 예전에 봤던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다 라는 그런 비교 대조군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서 금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실제로 자, 빌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시세적인 흐름, 월세 시세라든가 임대 부분의 시세,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건들을 그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는 눈을 길러 있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접근하시면 좋겠죠. 자,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깎아서 잔금 빨리 쳐드릴 테니까 잔금 기간을 당긴다라는 그 딜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딜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깎아서 금액적인 부분을 깎는다라는 건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매가를 낮춘다라는 건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인 것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고를 통해서 깎을 수 있는 조금 더 매가 같은 경우는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 활용하신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라. 결국에는 소형 빌딩 투자예요. 소형 빌딩 같은 경우는 또 거주를 할 수 있는 그 빌딩들이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자, 이를 이용해서 임대료를 가져가시고 거주할 수 있는 자, 두 마리 토끼 다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은 이거 못하려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투자캐스터님 2, 3년 있다가 비자발적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투자 방향 설정해야 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I built this shit from the ground up. And can I mention there will be no 9/11? You can never break me down, son.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s.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attle to Seoul, spitting cool, now it's gangstar. There's a going